50대가 넘으면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 얼마 전 저 혼자 있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50대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이 나이가 되면서 맞이하는 변화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거잖아요. 일단 우리 집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시작했어요. 깨끗한 집은 마음도 맑게 해주니까요. 그 다음엔 건강을 위해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나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삶의 작은 순간들마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은 분명 의미 있고 행복할 거예요. 사실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겐 이제껏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삶을 이해하고 즐길 기회가 주어진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5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매 순간을 대하느냐에 달렸어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를 연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어지럽혀 있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둘까 생각도 했지만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게 웬걸.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왜 50대가 넘어서도 주변 정리를 잘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첫째로, 집이 깔끔하면 정신 건강에도 진짜 좋아. 심리학에서는 정돈된 공간이 스트레스 줄여주고 집중력이나 일의 효율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먹으면 일도 가정도 자기 자신도 챙겨야 하니까요. 이런 작은 것에서라도 도움을 받는 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둘째, 집 정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 되기도 해요. 옛날 소크라테스도 말했다죠. 내면의 질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고요. 우리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 그게 마음속 질서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결정을 내리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셋째,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소로우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고요. 우리도 집 안을 깔끔하게 하면서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50대를 넘어서면서도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정신건강,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도 규칙적으로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매일 최소한 10분간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세요. 이번엔 운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싶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이건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매일 10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해요. 심장병이나 당뇨, 비만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며 스트레스도 줄어든대요. 게다가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니 이건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운동은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주기도 해요. 걷기나 수영, 요가처럼 나이가 몇 살이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50대가 되어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더 잘 연결되게 해준다니까요. 고대 인도의 성자들도 운동과 명상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신체의 움직임이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일 최소 10분 운동을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자립하세요. 이번 얘기는 좀 진지한데 얼마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정하느냐였어요. 사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생각나요. 그는 진정한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자립심을 키우는 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와 목표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심리학자 마슬로우도 말했어요. 물론 우리 모두 사회적인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우리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전부 좌우하게 해선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이런 의존적인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넘어서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와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죠. 50대가 되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해줘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신을 돌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여정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혼자 있음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네 번째로, 음식 섭취를 절제하며 식사하세요. 지난 주말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에 이제는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 되면 먹는 걸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이 음식을 다루는 방식도 바뀌고 예전처럼 무작정 많이 먹었다가는 몸이 고생하기 쉬워요.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옛날 사람이 음식을 내 약으로 삼아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조금씩 균형 있게 먹는 거죠.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대요.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굶지도 과식하지도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챙겨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대요. 무엇보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음식을 절제하며 먹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5번째로 행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행복이란 게 사실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말을 봐도 결국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을 찾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어요.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정말로 몰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간디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이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뜻 같아요. 우리 나이 되면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일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찾고 삶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볼 기회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집중하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에 달렸어요. 삶의 변화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의지가 있다면 분명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 오랜만에 혼자 산책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50대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집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에도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을 주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립심을 키우는 게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음식을 조금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모든 생각을 하면서 50대 이후의 삶이라는 여정이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기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 우리의 이 시기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대가 넘으면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 얼마 전 저 혼자 있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50대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이 나이가 되면서 맞이하는 변화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거잖아요. 일단 우리 집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시작했어요. 깨끗한 집은 마음도 맑게 해주니까요. 그 다음엔 건강을 위해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나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삶의 작은 순간들마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은 분명 의미 있고 행복할 거예요. 사실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겐 이제껏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삶을 이해하고 즐길 기회가 주어진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5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매 순간을 대하느냐에 달렸어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를 연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어지럽혀 있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둘까 생각도 했지만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게 웬걸.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왜 50대가 넘어서도 주변 정리를 잘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첫째로, 집이 깔끔하면 정신 건강에도 진짜 좋아. 심리학에서는 정돈된 공간이 스트레스 줄여주고 집중력이나 일의 효율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먹으면 일도 가정도 자기 자신도 챙겨야 하니까요. 이런 작은 것에서라도 도움을 받는 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둘째, 집 정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 되기도 해요. 옛날 소크라테스도 말했다죠. 내면의 질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고요. 우리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 그게 마음속 질서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결정을 내리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셋째,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소로우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고요. 우리도 집 안을 깔끔하게 하면서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50대를 넘어서면서도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정신건강,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도 규칙적으로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매일 최소한 10분간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세요. 이번엔 운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싶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이건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매일 10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해요. 심장병이나 당뇨, 비만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며 스트레스도 줄어든대요.
게다가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니 이건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운동은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주기도 해요. 걷기나 수영, 요가처럼 나이가 몇 살이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50대가 되어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더 잘 연결되게 해준다니까요. 고대 인도의 성자들도 운동과 명상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신체의 움직임이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일 최소 10분 운동을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자립하세요. 이번 얘기는 좀 진지한데 얼마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정하느냐였어요. 사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생각나요. 그는 진정한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자립심을 키우는 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와 목표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심리학자 마슬로우도 말했어요. 물론 우리 모두 사회적인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우리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전부 좌우하게 해선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이런 의존적인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넘어서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와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죠. 50대가 되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해줘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신을 돌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여정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혼자 있음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네 번째로, 음식 섭취를 절제하며 식사하세요. 지난 주말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에 이제는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 되면 먹는 걸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이 음식을 다루는 방식도 바뀌고 예전처럼 무작정 많이 먹었다가는 몸이 고생하기 쉬워요.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옛날 사람이 음식을 내 약으로 삼아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조금씩 균형 있게 먹는 거죠.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대요.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굶지도 과식하지도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챙겨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대요.
무엇보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음식을 절제하며 먹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다섯 번째로 행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행복이란 게 사실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말을 봐도 결국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을 찾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어요.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정말로 몰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간디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이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뜻 같아요. 우리 나이 되면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일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찾고 삶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볼 기회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집중하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에 달렸어요. 삶의 변화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의지가 있다면 분명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 오랜만에 혼자 산책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50대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집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에도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을 주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립심을 키우는 게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음식을 조금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모든 생각을 하면서 50대 이후의 삶이라는 여정이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기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 우리의 이 시기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대가 넘으면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 얼마 전 저 혼자 있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50대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이 나이가 되면서 맞이하는 변화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거잖아요. 일단 우리 집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시작했어요. 깨끗한 집은 마음도 맑게 해주니까요. 그 다음엔 건강을 위해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나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행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삶의 작은 순간들마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은 분명 의미 있고 행복할 거예요. 사실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겐 이제껏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삶을 이해하고 즐길 기회가 주어진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5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매 순간을 대하느냐에 달렸어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를 연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어지럽혀 있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둘까 생각도 했지만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게 웬걸.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왜 50대가 넘어서도 주변 정리를 잘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첫째로, 집이 깔끔하면 정신 건강에도 진짜 좋아. 심리학에서는 정돈된 공간이 스트레스 줄여주고 집중력이나 일의 효율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먹으면 일도 가정도 자기 자신도 챙겨야 하니까요. 이런 작은 것에서라도 도움을 받는 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둘째, 집 정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 되기도 해요. 옛날 소크라테스도 말했다죠. 내면의 질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고요. 우리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 그게 마음속 질서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결정을 내리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셋째,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소로우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고요. 우리도 집 안을 깔끔하게 하면서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50대를 넘어서면서도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정신건강,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도 규칙적으로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매일 최소한 10분간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세요. 이번엔 운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싶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이건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매일 10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해요. 심장병이나 당뇨, 비만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며 스트레스도 줄어든대요. 게다가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니 이건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운동은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주기도 해요. 걷기나 수영, 요가처럼 나이가 몇 살이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50대가 되어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건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더 잘 연결되게 해준다니까요. 고대 인도의 성자들도 운동과 명상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신체의 움직임이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일 최소 10분 운동을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자립하세요. 이번 얘기는 좀 진지한데 얼마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정하느냐였어요. 사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생각나요. 그는 진정한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자립심을 키우는 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와 목표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심리학자 마슬로우도 말했어요. 물론 우리 모두 사회적인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우리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전부 좌우하게 해선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이런 의존적인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넘어서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와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죠. 50대가 되면서 자립심을 키우는 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해줘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신을 돌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여정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혼자 있음을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네 번째로, 음식 섭취를 절제하며 식사하세요. 지난 주말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에 이제는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 되면 먹는 걸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이 음식을 다루는 방식도 바뀌고 예전처럼 무작정 많이 먹었다가는 몸이 고생하기 쉬워요.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옛날 사람이 음식을 내 약으로 삼아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조금씩 균형 있게 먹는 거죠.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대요.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굶지도 과식하지도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챙겨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식습관은 건강을 잘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대요. 무엇보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음식을 절제하며 먹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다섯 번째로 행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행복이란 게 사실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말을 봐도 결국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을 찾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어요.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정말로 몰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간디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이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뜻 같아요. 우리 나이 되면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일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찾고 삶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볼 기회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집중하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 나이에도 행복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에 달렸어요. 삶의 변화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의지가 있다면 분명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 오랜만에 혼자 산책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50대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집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주변이 깔끔하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에도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을 주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립심을 키우는 게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음식을 조금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모든 생각을 하면서 50대 이후의 삶이라는 여정이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기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 우리의 이 시기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